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으로써 ICT와 과학기술 분야를 접목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재개정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해 놓았으나 처리하지 못한 관련 법안들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기준 의원님께서 여당 의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법안을 볼모로 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라도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나오십시오. 인관데? 총리님의 부총리님 개인정보는 안전합니까? 현재 저희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좀 더 개인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된 3군데 카드를 다 갖고 있는데요. 제 정보는 모두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합니다.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때는 그 고객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그런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카드사의 정보 유출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우 미흡합니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정보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인데요. 보상 대책이 매우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총리님 말씀은 저는 매우 미흡하게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카드 부정사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배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저는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그 개인정보를 보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피해 구제를 못 받는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소송 없이 사업자가 피해를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보 보호관리 체계 인정제도라는 것은 기업의 주요 정보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술적이나 물리적, 관리적 보호 조치 등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사전 예방 인증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들이 ISMS 인증 취득을 통해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권이 의무적으로 미래부가 주관하는 ISMS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시고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예. 아까 존경하는 이학재 의원님도 정부 3.0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총리님, 빅데이터라고 잘 아시죠? 네. 예. 우리나라도 그간에 축적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부수 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를 했고요. 또 이번 11월에는 축적된 정보를 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정보의 가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각 금융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실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다수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해서 조직 정비를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상황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는 서로 조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합법적 이용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규제 만능 중에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기술 개발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네. 들어가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예,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온라인 쇼핑 자주 하십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얘기는 그러면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안 해보셨으면 해외 사이트에서도 구매를 안 해보셨겠네요? 예,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요. 저는 아이폰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것만큼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 시 가입하고 구매하는 시간이 아마존은 5분, 국내 쇼핑몰은 28분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인인증서로 인한 그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인인증서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하나는 액티브엑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는 저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전화, 주소, 생년월일, 성별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액티브엑스 문제, 액티브엑스로 인한 부작용, 특히 보안상의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근데 해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액티브엑스에 대한 종속성이 우리나라는 너무 높은 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어떤 특정 업체의 그 브라우저의 사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이제 먼저 선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만 이렇게 발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공인인증서 때문이죠. 지난번 3.20 사이버 테러 당시에 액티브엑스 모듈이 악성 코드 유포 통로로 이용되었는데요. 요즘은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면은 저는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인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우리나라 같이 공인인증서보다는 어떤 뭐 일회용 무슨 뭐 OTP 같은 걸 OTP, 이용하죠. 예. SST하고 뭐 예. 사이버 테러에 악용되는 액티브엑스,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를 방해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 지적대로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부처 협의를 지금 공인인증서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방안, 이런 게 지금 미래보호방통이 저희 금융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들어가시죠. 예. 산업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나라 현재 수출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의 수출품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예,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5개를 꼽으라고 그러면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뭐 선박류 디스플레이고, 뭐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비슷합니다만 의류라든가 또 뭐 영상기기 같은 것이 주력 수출품으로 이렇게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거진 30년 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한 것은 전자, 조선, 자동차, 화학이었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는 향후 먹거리를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으로 목표를 정해서 지방 산단과 지방 국립대 특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 산단과 전남대 화공과, 창원 산단과 부산대 기계과, 구미 산단과 경북대 전자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2013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ICT 분야 무역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산업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맞습니까? 뭐 그 ICT 그 품목별로만 비교하면은 ICT 부분 흑자가 큽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ICT 분야도 또 뭐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ICT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에 크게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부분은. 예. 화면 좀 띄워주시고,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휴대폰 시장의 5배고요, 반도체 시장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정권부터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인식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왔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직까지 게임을 빼면 세계 시장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인재들을 키운 인재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소프트웨어 자체뿐 아니라 다른 연관된 제조업도 큰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 육성보다 고급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대학 교육에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보다 더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예. 총리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시작된 누리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행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 대학 체질 개선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그런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과학기술위원회 평가를 보면 낙제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 창조 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5년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지역 산업과 지역을 연계해서 특성화함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하는 그런 교육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의 성공 못한 누리 사업과 판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조하니까 거창하지만 실제로 한 분야에 연 2천 원이니까 한 분야에 10억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한 학교에 한 분야에. 이 5년 1조 투자한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특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또 대학도 특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그런 상생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 사업과 비슷한데 이미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한 정책을 따라합니까? 그하고는 조금 누리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는 지역 특성, 학교의 특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도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대학 특성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신사업 먹거리를 정하십시오. 이를 위해 어떤 인재를 어느 만큼 육성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년 사용하기로 한 2천억 중에서 1,000억은 지금 계획대로 쓰시고 나머지 1,000억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방국립대 관련 학과에 투자를 하십시오. 특정 학과에 매년 100억씩 5년 투자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력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영향력은 있어야 지방대도 살고 지방도 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지방대학 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여기서 선택과 집중 정책을 바랍니다. RTU 정권회의 묻겠습니다. 지금 RTU 정권회의는 UN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지금 행사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예산이 당초보다 2배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금년도 예산 294억을 필요했는데 158억만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회의, G20나 핵안보 정상회의 등과 비해서 회의 성격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는 매우 예산이 부적절합니다. 당초 124억 예상했다가 258억으로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정권회의는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 정부 부처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금년에 좋은 행사가 있다면 부산에서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미래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휴대폰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갤럭시 S4 LTEA에 최대 120만 원의 보조금이 실려서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많은 마이너스 폰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 전달 체계가 왜곡된 전형적인 시장 실패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같은 이유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조혜진 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기본 취지는 방금 말씀하신 120만 원짜리 단말기를 어떤 사람은 그냥 공짜로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0만 원을 다 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이 부분을 금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조금을 믿기로 해서 고가 요금제를 강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금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가 고가 단말기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장을 정상화해서 중저가 단말기를 출현시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말기 이용기간이 16개월로서 세계 1위로 짧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말기를 바꾸게 계속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말기를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사가지고 했을 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선택제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추가 요금 할인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유통구조 개선법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통신비 부담 낮추기를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16개월이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을 고액 서비스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기들이 가입한 요금제보다 훨씬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보조금에 따른 제약 없이 자신의 통화 패턴에 맞는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대책은 없으십니까? 예, 추가, 지금 현재까지는 모든, 이익 당사자들끼리는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말기 제조업체 쪽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보조금 공시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부분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해외 단말기 업체들의 역차별이라는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됐고 이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제정돼서 다시는 이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과징금 물고 하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뜰폰의 경우에 지나친 보조금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요. 알뜰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뜰폰 부분은 계속해서 LTE 서비스를 더 더했고 그다음에 할인율 부분을 30%에서 40%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가입자 수가 2배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유통구조 부분들은 저희들 우체국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혹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또 그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총리님한테 ITU 정권회의 관련해서 예산을 여쭤봤는데요. 원래 158억이었는데 지금 더 반영이 됐다고 총리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294억인데 지금 신청을 했는데 158억 돼 있는 네.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기금 사업에서 다시 더 요청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이 무색하지 않게 ITU 정권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록 장관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무리 훌륭한 ICT 기술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제도나 정책 운영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권이 1년 지난 지금 성급한 분들은 창조경제의 성과를 묻습니다. 저도 적절한 시기에 그 성과는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조경제의 성과를 따지기 전에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부 부처는 서로 어떻게 협조를 했는지 모두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